안녕하세요.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14조의 발표자 이승하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발표는 주제, 데이터셋, 모델에 대한 내용, 최적 경로 도출 과정, 프론트엔드 및 백엔드, 결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제 선정의 배경을 두 편의 선행 연구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는 운전자의 피로도를 통행 시간과 통행 거리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이를 고속도로 구간별 사고율과 연관지어 살펴본 논문입니다. 해당 연구 결과에 따르면 120분 이상 운전하거나 150km 이상 주행한 차량의 운전자들은 높은 피로도를 보였으며 이는 사고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교통사고 및 사망자 발생이 인구, 자동차 등록 대수, 도로 연장, 주행거리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이 직접 개발한 자동차 주행 개수 등의 지표 역시 0.92 이상의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논문을 통해서 얻게 된 문제점을 요약해보면, 먼저 주행거리, 주행시간, 통행량이 교통사고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장거리 노선과 고속도로에서는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목적지까지 신속하게 도달할 수 있는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저희 14조는 서울과 주요 광역시를 잇는 고속도로 네트워크에서 최적의 경로를 탐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용한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과 데이터를 전처리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1시간 단위의 VDS 기반 고속도로 지점별 교통소통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VDS는 베이클 디텍션 시스템의 약자로 차량 검지기를 의미하며 고속도로상에 약 1k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센서는 실시간으로 교통량, 점유율, 속도, 대기행렬 길이, 차량 길이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교통 소통 상황과 돌발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활용한 데이터는 표준 노드링크 데이터입니다. 표준 노드링크는 도로 교통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된 표준화된 체계로 도로 네트워크를 노드와 링크로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노드는 도로 네트워크 상에서 중요한 지점을 나타내는데 교차로, 도로의 끝점, 차선수가 변화하는 지점, 행정경계가 변화하는 지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링크는 노드와 노드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구간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서울과 인천 지역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의 경우 2024년 기준 속도 및 통행량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저희는 카카오맵에서 제공하는 API를 활용하는 대안적 접근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광역시 시청에서 고속도로의 출발점 및 도착점까지의 거리를 최적경로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실시간 교통 데이터를 직접 활용하지는 못하였으나 카카오맵 API가 제공하는 최적경로 정보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이동거리와 소요시간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앞서 소개한 데이터를 전처리한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VDS 센서 아이디와 VDS 좌표 지점을 매핑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2023년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VDS 고속도로의 속도 및 통행량 정보를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긴 널값의 분포를 지도에 시각화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한 VDS 데이터 설명서를 바탕으로 VDS 센서 아이디와 지점 이정 좌표 값을 별도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화면 왼쪽에는 VDS 센서 아이디 데이터가, 오른쪽에는 VDS 센서 좌표 지점 데이터가 나타나 있습니다. 좌표를 매핑하기 위해 센서 ID 데이터의 노선 번호와 좌표 지점 데이터의 노선 번호가 같고 센서 정보의 지점 이정과 좌표 지점 데이터의 지점 이정이 같을 때를 조건으로 하여 매핑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센서의 약 70%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합된 데이터를 상행과 하행으로 구분하였고 그 결과 상행 센서는 2522개, 하행 센서는 2508개로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VDS 속도 및 교통량 데이터를 모델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하였습니다. 1월을 데이터를 예시로 들면 1일부터 31일까지의 데이터를 병합한 후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에는 날짜와 시간을, 컬럼에는 각 센서 아이디가 위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앞서 만든 각 월별 센서 데이터의 널값을 확인한 결과 약 20%에서 30% 정도의 널값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2월 데이터를 예시로 포리움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널값이 있는 센서의 위치를 지도상에 시각화하였습니다. 파란색 센서는 VDS 위치 정보와 속도 데이터가 일치하고 완전한 경우를 나타내며, 빨간색 센서는 속도값 중 -1 또는 0이 하나라도 존재하는 경우 왼쪽 지도와 같이 표시하였고, -1과 0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오른쪽 지도와 같이 표시하였습니다. 이제 널값을 처리하기 위해 세 가지 보관법을 시도하였으며 각각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NN 임퓨테이션은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결측치를 추정하는 기법입니다. 결측치가 있는 데이터 포인트와 가장 유사한 K개의 이웃 데이터 포인트의 값을 이용하여 결측치를 추정합니다. 그러나 저희 데이터에 적용했을 때 열 전체가 널값인 경우 보관되지 않고 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scikit-learn 라이브러리의 Iterative Imputer 다중대처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초기 추정, 반복 추정, 수렴 확인의 순서로 작동하며 각 특성의 결측치를 다른 특성들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추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한 널값 처리 기법은 판다스를 이용한 3차 다항식 보관법입니다. 이 방법은 결측치 주변에 4개 데이터 포인트를 활용하여 3차 다항식 함수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결측치를 추정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데이터의 곡선 형태를 잘 반영할 수 있고 선형 보관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LSTM과 GCM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STM은 시계열 데이터의 장기 의존성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순환신경망의 일종으로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미래의 속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LSTM의 구조는 입력 게이트, 망각 게이트, 출력 게이트와 셀 스테이트로 구성됩니다. 입력 게이트는 새로운 정보의 중요도를 판단하여 셀 스테이트에 얼마나 반영할지를 결정합니다. 센서별 시간당 속도값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망각 게이트는 과거 정보의 중요도를 판단하여 셀 스테이트에서 정보를 버릴지 유지할지를 결정합니다. 덜 중요한 과거 속도값은 적게 반영되거나 무시됩니다. 출력 게이트는 셀 스테이트에서 어떤 정보를 출력할지를 결정하며 현재 입력값과 이전 상태를 고려하여 작동합니다. 마지막으로 셀 스테이트는 LSTM이 장기적으로 기억해야 할 정보를 저장하는 공간으로 게이트를 통해 정보의 추가와 제거가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GCN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CN은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약자로 그래프 데이터의 노드, 엣지, 그리고 전체 구조를 분석하고 학습하는 딥러닝 모델입니다. 여기서 노드는 센서를, 엣지는 센서 간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GCN은 노드의 로컬 특성을 이용하여 동일한 웨이트로 연산하면서 노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노드는 자신과 인접한 노드들의 정보만을 이용하여 업데이트됩니다. 예를 들어 노드 1이 노드 2, 3, 4와 연결되어 있다면 노드 1의 상태 H1은 자신뿐만 아니라 인접한 노드들의 상태 H2, H3, H4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를 통해 노드는 주변 노드들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얻어 자신의 상태를 더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GCN 모델은 모든 노드에 동일한 가중치 행렬 W를 적용하여 각 노드가 일괄된 방식으로 상태를 업데이트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GCN은 노드의 특징을 학습하고 그래프의 구조적 정보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VDE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현재 발표일 기준으로 12월부터 5월까지의 1시간 단위 데이터를 총 2,508개의 센서에서 수집하여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를 입력받아 GCM 모델로 사용하여 3일 후의 속도와 교통량을 예측하였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데이터는 예측된 데이터의 일부입니다. 이 두 모델을 비교했을 때 3개의 성능 지표에서 GCN의 결과가 LSTM보다 더 나은 것을 확인하였고, 성능 지표를 바탕으로 GCM 모델을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LSTM보다 GCM 모델을 더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교통 데이터의 특성과 GCN의 강점이 잘 맞기 때문입니다. 교통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네트워크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구조 내에서의 상호작용과 영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GCN은 이러한 특성을 효과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최적 경로 도출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프를 생성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생성된 그래프에 A-스타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그래프를 생성할 때 네트워크 X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를 그래프 이론에 기반하여 조작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프 생성 및 A스타 알고리즘 적용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표준 노드링크 데이터의 최대 속도 값을 가중치로 하여 초기 그래프를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VDS 센서의 속도 데이터 값을 가중치로 부여하여 그래프를 수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프에 A스타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최적 경로를 도출합니다. 초기 그래프를 생성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 표준 노드링크 데이터에서 고속도로 부분만을 추출하고 거리와 최대 제한 속도 정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거리를 최대 속도 값으로 나누어 시간 정보를 가중치로 부여한 그래프를 생성합니다. 이때 링크 주변 반경 1km 이내에 VDS 센서가 있다면 해당 센서 정보를 링크에 저장합니다. 초기 그래프에는 가중치, 도로명, 거리, 링크 반경 1km 이내 센서 ID, 링크 용량, 교통량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제 초기 그래프를 바탕으로 VDS 센서의 속도와 교통량 데이터의 값을 가중치로 부여하여 그래프를 수정합니다. 이때 교통량이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BPR, Value of Public Roads 함수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제 VDS 속도를 가중치로 적용한 그래프에 A스타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최적 경로를 도출하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A스타 알고리즘은 VDS 속도 가중치와 휴리스틱 함수로 계산한 노드 간 거리의 합을 비교하며 최적 경로를 찾아갑니다. A스타 알고리즘은 그래프나 그리드상에서 출발 노드부터 목표 노드까지의 최적 경로를 찾는 탐색 알고리즘으로 베스트 퍼스트 탐색과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휴리스틱 함수를 사용하여 탐색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A스타 알고리즘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A스타 알고리즘은 적절한 휴리스틱 함수를 사용할 경우 최적 경로를 보장해줍니다. 둘째로 다른 탐색 알고리즘에 비해 탐색 속도와 메모리 사용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입니다. 셋째로 휴리스틱 함수를 활용하여 유망한 경로를 우선적으로 탐색함으로써 불필요한 탐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상황에 맞게 알고리즘을 수정하고 확장할 수 있어 확장성이 뛰어나며 점진적 탐색이 가능하여 중간에 탐색을 중단하고 현재까지 찾은 최적 경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스타 알고리즘의 장점들을 고려하여 저희는 A스타 알고리즘을 최적 경로 탐색에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엔드는 저희가 개발한 웹사이트의 데모 영상을 통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서울과 각 광역시를 출발지와 도착지로 선택한 후 현재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예측하고자 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합니다. 선택이 완료가 되면 서브밋 버튼을 클릭하여 최적 경로와 해당 경로까지 걸리는 소요시간, 거리, 그리고 통행료 정보와 각 도로 구간의 교통량 정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백엔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엔드에는 장고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였습니다. 장고는 파이썬 기반의 오픈소스 웹 프레임워크로 인증, URL 라우팅, 폼 처리, 세션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빠르고 효율적인 개발을 가능케 합니다. 또한 앱 단위의 개발과 재사용이 가능한 유연성과 CSRF 토큰을 활용한 강력한 보안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해 MySQL을 사용하였습니다. MySQL은 널리 사용되는 오픈소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으로 고성능, 안전성, 사용 용이성이 장점입니다.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와 높은 트래픽 처리가 가능하며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또한 사용자 권한 관리와 암호화를 통해 강력한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젝트의 결과 부문인 기대 효과와 차별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로는 첫째로 교통량이 적은 도로를 선택함으로써 쾌적한 도로에서 원활한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속도가 가장 빠른 도로를 선택함으로써 중장거리 노선의 주행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운전 시간과 주행 거리의 단축으로 인해 운전자의 피로도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운전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만의 차별점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 내비게이션은 현재 교통 상황만을 고려하여 경로를 안내하는 반면 저희 서비스는 GCM 모델을 활용하여 미래의 통행 속도를 예측하고 전체 주행 구간의 교통 상황을 예측하여 경로를 최적화합니다. 이를 통해 출발 시점뿐만 아니라 전체 주행 구간의 교통 상황을 고려한 최적 경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 내비게이션은 주로 교통량 데이터만을 사용하는 반면 저희 서비스는 교통량 데이터와 함께 과거 속도 데이터도 활용합니다.
속도 데이터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로 기존 내비게이션은 단기적인 변동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지만 저희 서비스는 장기간의 과거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하여 계절적 변동성, 요일별 패턴 등을 반영한 안정적인 예측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경로 안내가 가능해집니다. 이상으로 캡스톤 디자인 14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